다음 이제 시설편. 여러 가지 시설에 관련된 기준편인데요. 사실 1차 시험 문제 많이 등장하고 또 반복적으로 나온 것인데 이 부분을 한 번씩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서 체킹해보는 선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유물 용어 정의입니다. 제조소 등이라 하면 이 등자가 붙어 있는데요. 이 배 반대쪽 등이 아니고요. 등이니까 여러 가지죠. 제조소, 저장하는 곳, 취급하는 곳.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요. 그럼 저장소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을까? 옥내, 건물 안쪽에, 옥외, 건물 바깥쪽에. 그 다음에 옥내 탱크는 건물 안은 아닌데 탱크에 크게 저장하는 경우에요. 그 다음에 옥외인데 탱크에 크게 저장하는 것은 옥외 탱크. 그 다음에 이 탱크를 땅속에 묻은 경우는 지하 탱크. 그 다음에 탱크를 차량에 실어서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것은 이동 탱크. 그 다음에 좀 정식적으로 용량이 아니고 좀 조그만 용량으로 해서 그냥 임시적으로 또는 간혹 가다가 그런 경우는 간이 탱크로 규정을 해서 간이 탱크 저장소. 그 다음에 동굴 속에 바위 동굴 속에 저장하는 것을 안반 탱크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취급소인데요. 취급소는 종류를 주유하는 곳, 주유취급소. 흔히 우리가 말하는 주유소 하는데 주유소는 사실 취급자를 떼고 하는 말이죠. 주유취급소. 판매하는 것, 판매취급소. 그 다음에 이송, 그 다음에 일반 취급소. 근데 이송 취급소는 사실 어떤 장소라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위험물을 계속 이송해주는, 보내주는 어떤 설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배관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판매 취급소는 지정 수량에 따라 40배 이하의 취급을 이렇게 한다. 알아두시고요. 자, 위험물 용기나 또는 3,000리터 이하의 차량의 고정 탱크에 주입을 하고 또 일종 판매 취급소는 지정 수량 20배까지만, 이종은 지정 수량 40배까지 되는 거죠. 아무튼 간에 40배를 초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판매 취급소는. 그래서 1, 2종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다음 안전거리 보유 공지. 이것도 시험 문제 한 문제씩 꼭 출제가 되는데요. 제조소 안전거리는 아무튼 육류는 제외한다. 육류는 제외하니까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소리고요. 대체적으로 제조소 등의 안전거리는 주거용 건축물일 때는 10m, 학교, 병원, 극장, 다중이용시설 이런 경우는 30m, 주변에 지정문화재가 있는 경우는 50m 이상 안전거리, 그다음에 고압가스, LPG, 도시가스 저장 취급시설은 20m 이상, 그 다음에 전기시설 부분인데요. 사용전압 7000V 초과 35,000V 이하인 특과 가공전선은 3m 이상, 그 다음에 35,000V 초과인 특과 가공전선은 5m 이상입니다. 이 가공전선은 뭐 물건을 만든다.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가공전선은 진짜 전선 위에 이렇게 위에 피뢰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낙뢰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선을 하나 도선을 설치해서 하중을 견디도록 이렇게 전선을 걸어준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가공전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히드록실 아민 취급 제조소의 안전거리는 별도로 규정을 했고요. 이게 옛날 초기의 위험물 관리법에 등장했던 식과 지금 최근 것은 식 자체가 바뀌어져 있죠. 주의할 점입니다. 히드록실 아민 취급 제조소의 안전거리를 디스턴스 거리라고 한다면 51.1 곱하기 그 다음에 3승근이에요. 루트 3. 이게 3승근 세제곱근이고요. 식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계산기에 보면 공학용 계산기에도 이 모양 똑같은 버튼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시면 되고, 이 가운데 N자는 뭐냐면은 N자가 바로 지정 수량, 즉 히드록실 아민의 지정 수량이 이제 100kg으로 되어 있는데 지정 수량의 몇 배에 해당되는지 가령 문제입니다. 히드록실 아민 저장 수량이 200kg짜리다. 그럼 지정 수량이 100kg이니까 지정 수량의 더블 2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럴 때 안전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51.1까지는 똑같고 3승근까지는 똑같은데 이 가운데 n에 해당되는 게 배수죠.
지정수량이 2배수니까 2 집어넣어서 계산기 그대로 누르면 64.38이 나옵니다. 64.38m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이상. 이내가 아니고 이상이죠. 안전거리는 그만큼의 이상의 거리를 떼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안전거리 적용되는 게 뭐가 있을까? 제조소 적용이 됩니다. 옥내 5개 저장소 저장되고요. 적용되고 5개 탱크 저장소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옥내 탱크나 또는 뭐 안반 탱크나 또 지하 저장 탱크나 뭐 이런 종류들은 안전거리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제조소 안전거리를 그림으로 표시해 본 것입니다. 참조해 보시죠. 제조소 등이 있는데 먼저 주변에 주거용도 주택 같은 경우는 10m 이상 거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극장, 영화관, 초등학교, 중학교, 병원, 보호시설 이런 것 등등 아무튼 다중이용시설은 30m 이상이고요. 문화재 같은 경우는 50m 이상, 그리고 이제 고압가스 시설, 저장시설 등등 20m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가공전선, 고압가공전선 7천에서 35,000V 이하면은 3m. 밑에 송전선 위쪽에 벼락을 막기 위해서 위에 보호를 해주는 가공전선이 있고요. 그 전선으로 3m. 35,000V 초과하는 경우는 5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암기방법은 물론 순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문다가주 전전, 그래서 문다가주 전전 531, 53, 531, 53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문화재는 50m, 다수가 이용하는 이용시설 30m, 가스시설 20m, 문다가주, 주택이 10m. 그 다음에 가공전선 5m, 3m죠. 35,000V 초과하면 5m, 35,000V 이하이면 3m. 문다가주 전전 531, 53 이렇게 암기를 하셔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조소 보유공지인데요. 안전거리와 보유공지는 의미가 다르죠. 안전거리는 직선으로 거리를 떼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떨어져 있어라 라고 하는 경우고, 보유공지는 빈 공간을 말해요. 공지, 빈 공간을 확보하라.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두지 말아라고 하는 거죠. 설치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보유공지를 두는 이유는 위험물을 출입, 들고 나오고 하는 경우도 해당이 되고, 화재 발생 시에 화재 진압을 하기 위해서 통로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공간이 필요하되겠죠. 예, 그런 것을 목적으로 보유공지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자, 위험물 취급하는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 이송배관을 제외하고요. 시설에 보유해야 될 공지, 제조소에 관한 건데, 위험물 제조소가 있다라고 하는 경우는 3m짜리가 있고 5m짜리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3m짜리는 지정수량이 10배 이하일 때 3m, 지정수량이 10배가 초과가 되면 5m, 이렇게 공간이 좀 달라지고요. 그 다음 옥내 저장소나 5개 저장소 또 5개 탱크 저장소의 보유 공지와 약간씩 기준이 다른데, 일단은 기본 출발이 제조소의 보유 공지이기 때문에 먼저 이것부터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위험물 제조소에 보면은 위험물 제조소 외벽에 설치된 부속 설비가 튀어나와 있어요.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면 이 공간으로부터도 똑같이 어때요? 똑같이 돌출돼서 이렇게 3m 또는 5m의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겠죠. 자, 이런 것을 말하고요. 제조소 보유공지 제외의 조건입니다. 제조소 등에 반드시 보유공지를 설치해야 되는데 제외한다,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방화상 유효한 격벽의 내화 구조를 설치한 경우, 단서를 딱 못을 박았죠. 이런 경우인데요. 이 방화벽은 반드시 내화 구조로 될 거. 근데 위험물 같은 경우는 다른 1, 2, 3, 4, 5가 아니고 육류 위험물은 불연제로도 가능하다. 내화제보다 조금 떨어지는 불연제가 가능하다. 이런 소리고, 방화벽에 출입구나 창은 최소로 하고 자동 폐쇄식 갑종 방화문을 설치한다. 세 번째 조건, 방화벽의 양단 또는 상단, 그것이 외벽이나 지붕으로부터 0.5m, 즉 50cm 이상 돌출되게 한 경우, 즉 이처럼 연달아 있는 건축물이 있는데 한쪽은 위험물 제조소고 한쪽은 위험물 제조소 이외의 부분인데, 이 건축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처럼 완전히 격벽을 두되
건축물의 끝으로부터 이렇게 돌출이 되게 이처럼 방화상으로 유효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유효한 성능을 지닌 내화 구조로 된 이 벽이 가로막히고 이 건물보다도 50cm 이상 이처럼 돌출이 되어서 설치가 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 경우는 보유공지를 제외한다. 즉 이쪽 부분에 보유공지를. 지금 이쪽에 보유공지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제외한다. 이런 소리고요. 사실 이 지점에 떡 끊는 게 아니고 이 측면으로부터 전부 다 쭉 반경을 눌러서 0.5m, 50cm니까 그림이 현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외 저장소의 보유공지입니다. 방금 전에 제조소 등의 보유공지와 나머지 부분은 약간씩 기준이 다르다 그랬죠. 제조소 등의 보유공지는 3m, 5m. 그래서 위험물의 지정 수량이 10배다, 10배가 초과된다. 그 10배로서 기준을 나눴는데 지금 5개 저장소는 약간 달라지죠. 5개 저장소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의 10배, 그 다음에 20배, 50배, 200배, 200배 초과. 이렇게 총 5개 구간으로 나누고요. 3m, 5m, 출발점이 같죠. 3m, 5m. 그래서 제조소 등에는 여기까지만 포함되어 있죠. 10배 이하다, 10배 초과다. 이게 두 구간만 나눠져 있고 5개 저장소는 전부 다 세분화되어 있죠. 10배, 20배, 50배, 200배, 200배 초과. 그래서 359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2, 15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연관성은 크게 없기 때문에 359, 12, 15 이렇게 별도로 해서 외워주셔야 되고요. 그다음 보유공지 특례 기준이 있습니다. 특별한 기준이 있고요. 사류 위험물 중에서 사석유류, 석유류의 가장 끝부분이죠. 그 다음에 육류 위험물 저장소 이런 종류는 보유공지 너비의 3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거예요. 3분의 1로 줄인 거죠. 3m면은 뭐 1m로, 5m면은 5 곱하기 3분의 1, 뭐 9m면은 3분의 1이니까 3m 이런 식으로 3분의 1로 줄여서 확보를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안전거리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안전거리는 5개 저장소의 안전거리는 제조소에서 규정을 했던 안전거리, 뭐 주택가는 10m여야 된다, 다중이용시설은 몇 미터, 뭐 문화재는 50m 떨어져야 된다, 이런 것 등등의 안전거리 기준과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을 합니다. 그럼 5개 탱크 저장소의 보유 공지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제조소에서는 10배 이하 10배 초과 이래서 3m, 5m 이렇게 두 개로만 나눴는데 역시 제조소의 보유 공지 기준과 좀 다르죠. 그리고 5개 저장소에서 나왔던 10배, 20배, 50배, 200배, 200배 초과 이렇게 나와 있는 5개 공간과도 사뭇 양 자체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노출되는 경우와 탱크에 안전하게 보관하는 경우는 벌써 저장하는 안전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5개 탱크는 500배부터 출발합니다. 지정수량 500배 이하 1000배, 2000배, 3000배, 4000배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각각 똑같이 3, 5, 9, 12, 15 이것은 5개 저장소하고 간격이 똑같죠. 단지 최대 취급하는 수량이 다르고요. 오른쪽에 비교를 하면 5개 저장소는 10배, 20배, 50배, 200배, 200배 초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각각 5개 탱크 저장소는 탱크는 더 안전하기 때문에 훨씬 많은 양이 된다. 대체적으로 뭐 50배 이상씩 이렇게 되니까 10배에서 500배, 20배에서 1000배, 50배 차이가 나죠. 50배에서 2000배면 물론 40배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이처럼 각각 배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비교를 해서 서로 알아두시고 가운데 보유공지는 간격은 똑같은데 이 또 보유공지 간격은 제조소 등의 보유공지 즉 10배 이하 10배 초과되는 3m, 5m 간단하게 두 구간으로만 나눈 것과는 다르게 아주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다. 꼭 기억하시고 시험 문제 보유공지 이 비교해서 이걸 물어보는 것은 아주 단골 문제입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이 번거롭더라도 자꾸 표로 써보시고 많이 써보시고 기억을 되살려서 암기를 해놓으시면 어차피 주관식 문제 나와봤자 몇 문제 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반드시 나온다라고 하면은 외워둘 가치가 있는 거죠. 자, 5개 저장 탱크 보유 공지를 단축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 전에 5개 저장소에 3분의 1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우 있었죠.
사석유류와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육류 위험물 같은 경우는 5개 저장소의 보유 공지를 3분의 1로 단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5개 저장 탱크의 보유 공지는 그것과 좀 다르게 단축하는 경우가 물 분무 설비로 방호 조치를 한 경우는 2분의 1로 단축한다. 그러나 아무리 줄여도 2분의 1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어도 최소 3m 이상은 해야 된다. 이런 소리고요. 물 분무 설비로 방호 조치를 한다는 경우는 탱크 표면에 물을 뿌려서 온도 상승을 방지해 주는 경우예요. 탱크가 햇빛을 받거나 주변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그 열을 흡수해서 탱크 표면이 온도가 올라가면 유효물 속에서 뭔가 증발하거나 또는 기화되거나 또는 압력이 높아지거나 온도가 상승이 되는데 그런 것을 방지시켜 주는 거죠. 탱크 표면에 물을 뿌려주는 물의 양은 탱크 원주 길이는 이 주변이죠. 원 주변의 길이의 1m당 1분에 37리터 이상씩 방출할 수 있어야 되고 물 뿌리는 양이 그 속도로 20분 이상 방사할 수 있는 수량이 확보가 돼야 되는 거죠. 자, 원주는 원 주변 둘레예요. 자, 그러면 높이 15m, 지름 20m인 5개 저장 탱크 보유 공지를 단축하기 위해서 물 분무 설비로 방호 조치를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수원의 양이 얼마나 확보가 되느냐? 이런 경우죠. 자, 지름이 20m예요. 그러면은 이 지름이 20m니까 원 둘레가 먼저 나와야겠죠. 원 둘레는 지름에 곱하기 원주율이 우리가 알고 있는 3.14배인데 그냥 3.14로 하면 안 되고요. 파이로 해야 돼요, 원래. 만약 문제 조건에 단 원주율 파이는 3.14로 계산할 것. 이런 단서가 나온다면 3.14로 하지만 단서가 없는 경우는 그냥 파이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 곱하기 파이 그러면은 원 둘레가 나오고요. 원 둘레니까 이게 원주죠. 이만큼이 20 곱하기 파이 미터만큼 되는데 각각의 그 1미터마다 37리터씩 1분에. 그러니까 37리터고요. 그 다음에 1분이 아니고 총 20분간 방사해야 되니까 20분 곱하고요. 계산기를 다 눌러주면은 464 95.57 나오는데 수원을 물의 양을 요만큼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5개 저장 탱크 보유 공지를 2분의 1로 줄여서 확보를 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해도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물론 이게 리터로 나오니까 어마어마한 숫자로 보이지만 사실 입방미터로 보면 1000리터 나중에 이제 계산하면 1000리터는 1세제곱미터 입방미터예요. 부피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입방미터를 킬로리터라고도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킬로리터 표시보다는 입방미터로 이렇게 세제곱미터로 표시합니다. 굳이 이것을 입방미터로 고친다면 나누기 1000하니까 46.49555 7 해서 입방미터. 뭐 반올림 한다면은 4구니까 5니까 50, 46.5 입방미터 수원의 물의 양을 확보를 한 경우는 그리고 물 분무 설비가 되어 있는 경우는 보유 공지를 2분의 1로 단축할 수가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이 예제로 풀어본 거예요. 숫자 조건이 달라지면 물론 답이 전부 다 달라질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옥내 저장소 보유 공지입니다. 옥내 저장소는 조금 전에 했던 외 탱크 저장소와 좀 다르죠. 그리고 첫 출발이었던 제조소의 보유 공지와 다릅니다. 제조소는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시키면 제조소량 10배가 안 되느냐, 10배 초과되느냐에 따라서 3m, 5m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옥내 저장소는 건축물 내부에 위험물을 보관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 저장 취급하는 위험물 수량이 5배, 10배, 20배, 50배, 200배 초과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보유공지의 너비는 벽이나 기둥 바닥이 내화 구조로 되어 있다. 일단 건축물이 내화 구조로 되어 있다? 아니다 하는 경우에요. 그런 경우에 보유공지의 너비가 이렇게 달라져 있고요. 보유공지의 너비가 내화 구조로 되어 있을 때 지정수량 5배 이하인 경우는 내화 구조면은 해당이 없고요. 기타 건축물, 내화 구조가 아닌 그 기타는 0.5m 이상. 그 다음에 1, 2, 3, 5, 10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내화 건축물이 아닌 경우, 내화 구조가 아니면은 좀 더 위험하기 때문에 보유공지가 더 어때요? 더 많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1.5, 3, 대체적으로 1.5배씩 또는 2배 이상씩 이렇게 돼 있고요. 1.5, 3m, 5m, 10m, 15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구조가 0.5 더하기 1.5면 2m 되고요. 그 다음에 3m 넘어가고 5m, 10m 이런 식으로 교차로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데 숫자는 아무튼 표를 잘 보고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옥내 저장소에서 보유공지 특례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있던 5개 탱크 같은 경우는 탱크 표면에 이렇게 저장 탱크 표면에 원 둘레당 1m당 37리터씩 그리고 곱하기 20분간 이렇게 방사할 수 있는 물을 분무할 수 있는 설비가 있으면은 2분의 1로 줄여도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옥내 저장소는 동일한 부지 내에 지정 수량 20배를 초과하는 저장 창고가 두 곳 이상이 서로 인접해 있는 경우 건축물 있고 건축물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 건축물 내에 위험물을 지정 수량을 20배를 초과하는 것들이 이렇게 나란히 붙어 있어요. 건물이. 그런 경우에 저장소 상호 거리는 보유공지 원래 지정된 것의 3분의 1만 확보를 하면 된다. 단 이 경우에도 최소 3m 이상은 떨어져 있어야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사실 그래서 3분의 1로 줄여도 계산을 하면은 다 5m까지 3분의 1 계산하면은 엄밀히 말하면 3m가 안 나오기 때문에 다 3m 이상이어야 되고요. 사실 200배 초과하는 경우에 이 정도만 보통 해당이 많이 되겠죠. 이제 주유취급소 설비 취급 기준입니다. 주유취급소 설비 취급에서 중요 사항부터 시험 문제에 자꾸 등장했던 것들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죠. 주유취급소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유소입니다. 주유소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이런 것 등등은 사실 우리가 기름만 넣는 게 아니고 주유만 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들이 건물들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주유 작업장 이외에 업무 사무소, 그렇죠. 사무소. 예를 들면은 뭐 엔진 연소 촉진제를 뭐 추가로 넣는다. 뭐 좀 하나 더 주세요. 뭐 주세요라고 하죠. 계산하거나 할 때 사무소에 있고요. 자동차 간단하게 점검하고 간이 정비를 할 수 있는 작업장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자동차 세정, 보통 주유소에 가서 기름 넣으면 얼마 이상 값을 넣으면 무료 세차권 주지 않습니까? 자동차 세정이니까 세차죠. 세차 작업장.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는 주유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뭐 점포, 간단히 뭐 판매할 수 있는 또는 휴게 음식점, 일반 음식점이 아닙니다. 뭐 간이 판매소처럼 이렇게 파는 거 편의점처럼 되어 있는 휴게 음식점. 그 다음에 전시장, 간단히 뭐 그림을 그려서 전시한다든지 이렇게 예술품을 전시한다든지 이런 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계자 24시간 업무를 하는 판매를 하는 곳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주거시설, 관계자 주거시설.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 요즘 많죠. 전기자동차용 충전할 수 있는 설비 이런 것들도 주유취급소에 같이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허가가 돼 있고요. 해년마다 이게 생활이 점점 복잡해지고 편리한 용도가 많이 등장할수록 이것은 확대될 우려도 있습니다. 확대될 그 가능성도 있는데 예전에 비하면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변해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고정 주유 설비 주변에 주유를 할 때 주변에 공지가 있어야 됩니다. 고정된 주유 설비, 흔히 말할 때 뭐 곤충잡이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비하해서 아무튼 주유 설비 주변에 공지가 있어야 되는데 너비 15m, 그 다음에 길이는 6m 이상의 빈 공간이 있어서 사실 자동차들이 한 대가 아니고 두 대, 세 대 연달아서 쭉쭉쭉 줄 서서 대기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주유 공지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주유취급소에 설치 가능한 탱크 용량은 보통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하에 보통 매설되어 있죠. 주유소 지하에. 고정 주유 설비나 고정 급유 설비에 접속이 되는 전용 탱크는 5만 리터 이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고속 국도 도로변의 주유취급소, 휴게소 같은 경우 고속도 구변에 도로변에 주유취급소도 있죠. 그런 경우는 6만 리터 이하로 좀 더 용량이 크죠. 그렇게 설치할 수가 있고요. 보일러에 직접 접속하는 보일러 공급하는 전용 탱크는 1만 리터 이하로, 보일러에 이제 기름을 사용하는 기름 보일러 같은 경우는 기름 탱크 자체를 저장하는 탱크 자체를 보일러에 접속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는 1만 리터 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자동차 점검하는 정비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폐유 탱크, 여러 가지 자동차 정비하면서 받아낸 엔진오일이나 기타 등 여러 가지 폐유, 버리는 폐유 탱크는 규모가 2,000리터 이하로 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간이 저장 탱크는 600리터 이하로 되어 있다. 간이 저장 탱크. 각각의 수치들을 조금 봐주셔서 별도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것은 5만 리터짜리 하고요. 그 다음에 고속국도, 그 다음에 자동차 점검 폐유보다는 간이 저장 탱크 600리터 이 정도는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등의 가솔린을 특히 주의할 때 이온화전 40도 미만의 위험물이다. 그러면 사실 가솔린이 해당이 되는데요. 그런 경우는 위험물 주유시 엔진 정지. 이게 황색 바탕에 이게 검은 글씨로 촥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꼭 주유소 가면은 확인을 해보시면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고정 주유 설비 거리입니다. 고정 주유 설비. 고정되어 있는 주유 설비, 급유 설비 주유관은 호스 길이가 5m 이내입니다. 5m 이내. 그 다음에 현수식은 천정에서 매달린 경우예요. 위에서부터 쭉 주유관을 이렇게 해서 주유기가 달려있는 경우인데요. 그런 경우는 지면 위에 0.5m가 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경, 움직여서 뺑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주유할 수 있는 것이 3m 이내에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더 이상 많이 벗어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노즐 선단 부분에는 정전기 제거 장치가 있어야 되고, 기름은 사실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이죠. 기름을 가공해서 플라스틱을 만들면 플라스틱이 책받침 같은 경우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은 마찰이 되고 움직이고 자꾸 뭔가가 부딪히면은 에너지가 축적돼서 그게 전기가 흐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어요. 딱 이렇게 빠져나가려다가 못 빠져나가죠. 이게 정전기인데 종이 쪼가리도 달라붙고, 또는 뭔가 전기가 통할 수 있는 물체가 겉에 접촉을 하게 되면 팍 스파크가 튀면서 흐르게 되죠. 그런 것을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름에서 계속 주유기를 통해서 기름이 흘러가면은 결국에는 정전기가 발생을 하겠죠. 이 정전기가 제거가 돼야 됩니다. 네 번째, 고정 주유 설비, 고정 급유 설비 설치 위치는 도로 옆에 경계선하고 4m 이상 떨어져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부지 경계선이나 담이나 건축물 벽까지는 최소 2m 이상 떨어져 있어야 되고, 그 벽 자체, 건축물 벽도 사무소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 전혀 개구부가 없다, 열려있는 부분이 없는 벽은 1m까지 줄일 수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도로가 있으면은 도로 주변에 약간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주기가 있고요. 차량이 들어오면은 안쪽에서 주유를 하죠. 그리고 이게 공간이 상당히 많이 비어 있고요. 15m, 6m. 그리고 사무실 건물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사무실 문 드나들 수 있도록 대부분 다 이렇게 개구부, 열려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2m 이상 사실 떨어져 있는 거고요. 고정 급유 설비는 부지 경계선 담까지 1m, 건축물까지 2m입니다. 그러면 주유와 급유는 어떻게 다르냐? 주유는 뽑아서 쓰는 거예요. 다시 자동차에. 근데 지하 탱크에 채워주는 것은 급유죠. 급유. 그래서 탱크 로리차가 외부에 와가지고 정유회사에서 와가지고 다시 지하 탱크 5만 리터 이하의 지하 탱크에 채워주는 거. 이런 것은 이제 급유이죠. 자, 그런 경우는 1m 이상으로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정 주유 설비와 자동차 세차 설비의 거리는 4m 이상. 대체적으로 자동차 세차하는 것과 주유소에 주유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죠. 돌아가든지 건축물 뒤로 돌아가든지 그러게 돼 있죠. 그 다음 고정 주유 설비와 고정 급유 설비도 마찬가지로 4m 이상 떨어져서 돼 있어야 된다. 그 다음 고정 주유 설비의 토출량입니다. 주유기에서 토출이 되어는 나온 양인데 제1석유류, 가솔린이나 이런 거에 해당되죠. 토출량이 1분당 50리터 이하. 너무나 빨리 토출이 되면, 빨리 흐르면 어떻게 될까? 마찰이 많이 되면서 정전기가 많이 발생돼요. 그 다음에 등유는 토출량이 분당 80리터 이하 이렇게 돼 있고, 경유는 토출량이 180리터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 저장 탱크에 주입하기 위한 고정 급유 설비는 토출량이 300리터, 탱크 로리차에는 좀 양이 많죠. 만약에 토출량이 200리터 이상인 경우는 배관 안뜨림이 최소한 40mm 이상짜리를 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경우는 1, 2, 3번이 사실 많이 등장을 하고요. 기존에는 이게 동영상 시험 문제, 즉 슬라이드 시험 문제로 해서 많이 나오는데, 지금은 주관식으로 다 바뀌기 때문에 주관식에서도 괄호 넣기로 또는 단독적으로 단답형으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방류제입니다. 방류제는 유체가 흘러 넘치는 거, 액체에만 해당되고요. 유체가 액체가 흘러 넘치는 것을 방제해주는 제방이다. 제방은 뚝입니다. 뚝. 고압가스 같은 경우는 방류뚝 그렇게 명칭을 붙여 있죠. 방류제나 방류뚝은 같은 말입니다. 제조소, 오게탱크 저장소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제조소의 옥외의 방류제는 염물 제조소의 만약 옥외 바깥쪽에 건물 바깥쪽에 액체로 되어 있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가 있다. 그런 경우는 이 액체로 된 위험물이 누출이 될 때, 파괴가 될 때 외부로 전부 다 흩어져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탱크 주변에 뚝을 설치합니다. 이것을 방류뚝이라고 합니다. 방류뚝. 흘러 넘쳐서 유체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죠. 방제 용량은 주의할 점은 두 개가 다른데요. 제조소하고 오게탱크하고 다른 거예요. 두 가지 경우만 방류제가 문제가 출제가 되고 기준이 두 가지만 적용이 되는데 제조소와 오게탱크 저장소가 다르다. 그리고 제조소에도 사실 위험물 제조소의 옥 외에 건물 바깥쪽에 있는 경우고 다른 말로 하면 건물 내부에 옥내 탱크나 옥내에 저장하는 경우는 방류제가 용어가 안 나와요. 다만 문턱을 높여라 이거죠. 자, 방류제 용량입니다. 제조소는 탱크 1개와 탱크 2개 이상인 경우로 나누고요. 탱크 1개는 용량의 50%, 탱크 용량의 50%. 만약에 탱크가 2개가 된다 그러면은 최대로 큰 탱크의 50% 더하기 나머지 탱크가 있겠죠. 나머지 탱크 용량 다 합산해서 10% 곱해가지고 더합니다. 그리고 방주의 높이나 측면의 옆면의 이격거리 이것은 5개 탱크 저장소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용량 계산이 차이가 있죠. 이 용량 계산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혼동되게 서로 자꾸 바꿔가면서 문제를 내니까 별도로 외워두셔야 되고요. 비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 탱크 저장소는 탱크가 하나 있을 때 탱크 1기입니다. 이럴 때는 탱크 용량의 110% 이상 1.1배이죠. 탱크가 2개가 있다 이상이다 그러면 최대 용량 가장 큰 탱크의 110%입니다. 그러니까 제조소에서는 탱크 용량의 최대로 큰 것의 50%하고 또 나머지 다 탱크의 10%를 더해야 되는데 그냥 5개 탱크 저장소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저장 탱크 2개 이상이면 가장 큰 탱크의 110%, 1.1배만 곱하면 됩니다. 그 다음 방주의 높이입니다. 제조소 등이나 5개 탱크 저장소에서 방류제 높이, 측면의 이격거리는 공통으로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높이를 봐주시면 방주의 높이는 0.5에서 3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탱크는 설치하는 게 10개 이하 그리고 총 방류뚝 안쪽의 면적은 8만 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 방주대와 탱크 측면의 이격거리는 그 뚝이 설치된 곳과 탱크 가장 측면에 떨어져 있는 거리는 탱크 지름이 15m 미만인 경우, 탱크 지름이 15m 이상인 경우로 나눠져 있고 탱크 지름이 15m 미만인 경우는 탱크 세워진 높이의 3분의 1 이상의 거리는 띄워줘야 된다. 탱크 지름이 15m 이상이면은 탱크 높이의 2분의 1 이상은 띄워줘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예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5개 저장 탱크의 방류제입니다. 옥외입니다. 탱크가 이처럼 설치되어 있어요. 지름이 10m이고 높이가 15m입니다. 그러면 이격거리나 이런 것들은 뭘 기준으로 한다? 지름이 아니고 뭘? 높이가 일단 15m를 봐야죠. 자, 5개 저장 탱크 지름이 10m, 높이 15m인 방류제는 탱크 옆판으로부터 몇 m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가? 지름은 10m니까 15m 지름이 미만인 경우니까 이 높이 일단 이건 참고사항이고 높이의 얼마? 15의 3분의 1 이상이죠. 3분의 1. 그러니까 5m가 나오죠. 옆에 5m 이상은 이격거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고요. 처음에 지름을 참고를 하죠. 지름이 15m 만약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될까? 가령 여기가 15m예요. 지름이. 그러면 높이에 이제 그때는 얼마? 2분의 1 이상. 이렇게 되겠죠. 7.5m 이상. 이렇게 되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경유를 저장하는 옥에 저장된 그 반지름이 2m니까 지름은 곱하기 2 하면은 4m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경우는 높이가 12m이다. 그런 경우는 방유제 탱크 옆판으로부터 몇 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가? 4m 반지름 곱하기 2니까 어차피 15m 미만이 되겠죠. 지름이. 그럴 때는 높이의 3분의 1이니까 곱하기 3분의 1 그러면은 4m가 답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상이란 말이 붙어 있으니까 이상자를 생략하게 해도 정답으로 쳐줍니다만은 옆판으로부터 몇 미터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상자를 떼어내서 안 붙였다 그러면 반드시 이상자를 또 붙여줘야 돼요. 4m 이상. 그러니까 아예 4m 이상으로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자를 붙여서.